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고 리뷰를 남기려고 하는 책은요. 민음사 모던 클래식 시리즈 1권과 2권에 해당하는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입니다. 민음사 모던 클래식 시리즈는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누구나 다 아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미 고전으로 알려진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게 확실한 그런 책들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고전이 되어가는 책들. 그래서 비교적 젊은 클래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책들을 모던 클래식이라고 해서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1, 2권에 해당을 하고요.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 이 작가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1952년생이고 터키 이스탄불 출신입니다. 이 작가는 주로 문명 간의 충돌이나 이슬람 종교와 또 민족주의 간의 관계, 그런 거를 이제 주제로 한 작품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이름은 빨강, 이 책은요, 98년에 처음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음사에서 2004년에 한번, 그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해서 2009년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한 파묵은요, 200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잠깐 읽어드리면, 문화들 간의 충돌과 얽힘을 나타내는 새로운 상징들을 발견했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터키 태생이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 위치가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름은 빨강. 이 책도요, 역시 16세기 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간단하게 어떤 책이다 말씀드리자면 역사 소설이기도 하고요. 또 추리 소설이기도 하고요. 또 뭐 주제는 예술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처음에 펼치면요. 오르한 파묵 작가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독자들에게 하는 말을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은 빨강은 인생과 예술, 사랑, 그림,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사랑하는 독자들 가운데 서양보다는 동양의 독자들이 슬픔을 깊이 통감하며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슬픔이란 물론 서양의 예술 및 문화의 강한 영향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 예술과 청각 예술, 창작 기법은 물론 감성까지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이 소설은 이러한 깊은 슬픔과 인간적인 고뇌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나는 한국 독자들도 이러한 슬픔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탄불에서 오르한 파묵. 네,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이제 저술한 책인지가 느껴지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지도가 나와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뭐 지금의 터키를 생각하면 되지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어디 있느냐 그게 보이고요. 옆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보이고 또 러시아가 보이고 또 지금 지명하고 달라서 익숙하지 않은 뭐 사파위 제국, 뭐 백양 왕조, 페르시아, 뭐 흑양 왕조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지명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라고 지도를 첨부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제국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책에 등장하는 주변국들의 위치가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그 주변국들의 위치를 이렇게 지도로 딱 확인을 하고 나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이제 각 나라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당연하겠다.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책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면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처음 읽을 때, 그러니까 1권에 처음 읽을 때, 잠깐 헤맸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제 사전 지식이 전혀 없고, 그냥, 이 책을 어떻게 알았더라? 그 알쓸신잡에서 언급된 거를 예전에 보고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결제를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삘이 딱 올 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한 거라서, 어, 이 책의 형식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잠깐 처음에 헤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매 장마다 화자인 나가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 똑같이 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독자한테 자꾸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걸 모르고 처음에 몇 챕터를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라는 게, 그러니까 화자가 계속 바뀌고 있구나. 그걸 딱 캐치를 하고 다시, 네, 다시 읽었어요. 앞쪽에 다시 와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요, 좀 독특한 게, 어, 그 책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 인물들 간의 관계라던가 그런 거를 독자가 읽으면서 들여다보는 형식이 아니라 책 속의 인물이 독자에게 자꾸 말을 걸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따금씩 무생물이 끼어들어서 무생물 또는 동물이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해요. 나는, 뭐 죽음이다. 나는 악마다. 나는 나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무생물이나 동물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 부분도 물론 이제 지칭은 자기는 나죠, 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무면은 나는 나는 지금 어디 화폭에 그려진 나무인데 어디 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나와서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2권 끄트머리쯤 가다 보면 이게 무생물이나 동물이 직접적으로 독자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이제 이스탄불의 그 이야기꾼, 이게 만담꾼이 그림을 걸어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커피숍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꾼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차례를 보면요. 계속 반복돼요. 뭐가 반복되냐면은 챕터 1의 제목이 나는 죽은 몸, 2의 제목이 내 이름은 카라, 3의 제목이 나는 게이입니다. 4의 제목이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오. 5. 나는 여러분의 애니시테요. 6. 나는 오르한. 7. 내 이름은 카라. 8. 저는 에스테르랍니다. 9. 나는 세큐레.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독자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체가 나는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챕터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에도 지금 9챕터까지 지금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내 이름은 카라가 2번 나왔죠. 2권까지 가면서 더 자주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챕터명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은 카라도 여러 번 나오고 저는 에스테르랍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오고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 부분은 딱 봐도 살인자가
하는 말이겠죠? 이것도 나오고 계속 등장인물이 나는 누구예요? 이렇게 자신을 밝혀놓고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그래서 첫 챕터의 제목이 나는 죽은 몸이에요. 나는 죽은 몸.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죽은 사람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이 책은, 이 이야기는 뭔가 미스테리하게 시작하네요. 그래서 첫 시작에 첫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생략을 하고 또 다른 단락을 하나 더 읽어드릴 거고요. 1. 나는 죽은 몸. 나는 지금 우물바닥에 시체로 누워있다. 마지막 숨을 쉰 지도 오래되었고 심장은 벌써 멈춰버렸다. 그러나 나를 죽인 그 비열한 살인자 말고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자는 내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숨소리를 들어보고 맥박까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옆구리를 힘껏 걷어차더니 우물로 끌고 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미 돌에 맞아 깨져 있던 내 머리는 우물 바닥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이 났고 얼굴과 이마, 볼도 뭉개져 형태를 분간할 수 없다. 뼈들도 부서졌고 입안에 피가 가득하다. 중간에 생략했고요. 다른 단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행복했다. 아니, 지금에서야 내가 행복했던 줄을 알겠다. 나는 술탄의 화원에 속한 화가들 가운데 가장 멋지게 그림을 장식했다. 그림 장식에서 나를 따를 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술탄의 화원에서 일하는 것 말고 바깥에서도 일을 해 매달 900악체씩이나 벌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여기 이렇게 죽어 누워있는 것이 더욱 분통하다. 네, 이 단락은 제가 왜 읽어드렸느냐면 이제 이 죽은 자의 직업, 생전의 직업이 화가였다. 술탄의 이제 화원에 속하는 화가였다. 그리고 굉장히 그림 장식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여기를 읽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챕터로 가면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이름이 아니라 별명인데요. 그 화원에 속한 그 장인의 경지에 이른 그런 화원들에게는 화가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도제 시절 때부터 스승인 화가가 붙여준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이 죽은 화가는 이제 금박 장식을 전문으로 했던 그런 화가고 이름이 엘레강스예요. 그래서 엘레강스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에 가면요. 내 이름은 카라라고 해서 이제 다른 등장인물,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카라는 남자고요.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약간 힌트를 얻으실 겸 첫 번째 단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카라. 내가 나고 자란 도시 이스탄불. 12년 만에 나는 목류병 환자처럼 소리 없이 이곳으로 돌아왔다.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의 부름을 받는다지 않는가. 죽음이 나를 고향으로 이끈 듯하다. 처음 이곳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오로지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후일 나는 사랑과도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 도시에 대한 나의 기억만큼이나 아득하고 잊힌 무엇이었다. 12년 전 나의 어린 사촌에게 바쳤던 그 사랑은. 네, 이 남자는 사랑했던 사람을 두고 12년 전에 이스탄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다시피 했던 이제 이모부, 우리로 치면은 그 관계가 이모부예요. 이모부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애니시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름을 받고 12년 만에 이제 이스탄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애니시테에게는 이제 세큐레라는 딸이 있는데요. 이 세큐레가 전 이스탄불을 통틀어도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엄청난 미인이래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 보면
그 미모에 홀려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해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이 남자가 이스탄불을 떠나기 전에 세큐레를 굉장히 사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이 잊혀졌던 그 사랑이 이제 다시금 조금씩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스탄불로 불러들인 사람이 이제 에니스테이기 때문에 에니스테는 어떤 이 사람에게 해결해 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 이제 애니스테의 집에 드나들다 보니까 이제 세큐레에 대한 사랑이 다시 이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 챕터마다 등장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다른 챕터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두 부분처럼 그냥 나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이 있는가 하면 아예 드러내놓고 독자한테 말을 거는 그런 장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세큐레가 하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에스테르라고 해서 박물장수가 나오는데요. 유대계의 박물장수로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제 장에 가면은 아예 독자에게 여러분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아예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저는 에스테르랍니다 해서 에스테르의 목소리로 처음 나오는 그 8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제가 카라에게 준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겠죠? 나도 물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증을 풀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책이 앞부분으로 책장을 넘기듯이 카라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전에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들어보세요. 네, 뭔가 동화책, 애들 그림책처럼 말투도 그렇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거 편지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카라랑 세큐레랑 다시 편지를 이제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16세기 말 이제 터키 이스탄불 이곳에서 이제 남녀가 직접적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박물장수가 중간에 끼어서 편지 배달을 막 물건 팔러 온 것처럼 하면서 편지 배달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 처녀총각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에스테르는. 그래서 편지 이야기는 이제 그런 뜻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랬지요, 뭐 이렇게 하는 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권에 이르는 좀 장대한 분량이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익숙치 않은 용어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름도 익숙치 않아서 조금 천천히 읽어갔는데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뭔가 명시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마치 논어 읽을 때처럼 옛날 어떤 고사 같은 걸 말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라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떤 나라에 무슨 왕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 속에서 알아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지만 분명하게 이제 흐르는 뭔가 이 살인이 나왔으니까요. 살인자를 색출해가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섞여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읽었을 때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부분은 이제 예술에 관한 이 장인 세밀 화가들의 열정 같은 거였습니다. 이 세밀 화가들은 그 어린 시절부터 도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스승에게 좀 성적으로도 착취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어린 도제들은 그걸 이제 사랑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길러진 도제들이 이제 커서 자기 자신이 이제 장인에 이르게 되고 그때 자기의 작업, 자기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뭐 아니지 오스만에서 내가 최고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런 이제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이제 충만한 이런 세밀 화가들에게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살인과 관련된 일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제 주변 나라들의 영향 때문에 일어납니다. 화풍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제 큰 일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슬람 종교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정말 목숨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인 화가들은, 이제 말년에는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되어야만, 아, 내가 정말 인생을 화가로서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장님이 되지 않는 거를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바늘 같은 걸로 스스로 장님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이야기도 파격적이었고 또 생각 못한 이야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오랜만에 저는 되게 안목이 이렇게 확 넓어지는 책을 읽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화가들이 느끼는 갈등이 뭐고 이 살인이 일어난 직접적인 이제 촉발 원인이 뭐냐면은 어떤 비밀스런 책이 있습니다. 이 비밀스런 책이라는 것은 술탄이 이 애니시테에게, 그러니까 카라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카라랑 세큐레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카라라는 주인공의 이모부였던 애니시테에게 만들라고 했던 그런 밀서가 한 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림들이 들어가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까지의 이제 오스만의 이슬람 화풍하고 다른 이제 베네치아로 대변되는 서양 화풍이 결합된 그런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애니스테의 집에 드나들면서 이 작업을 했던 화가들이 있겠죠? 근데 이 화가들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도제로 이제 실력을 닦아서 지금은 전부 다 장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름이 이제 다 별명인데요. 아까 엘레강스처럼 올리브, 나비, 황새, 엘레강스 이렇게 넷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넷 중에 한 명인 엘레강스가 처음에 이제 우물 바닥 속에서 죽으면서 목소리를 들려줬거든요. 그럼 이 엘레강스를 이제 누가 죽였을까? 그게 이제 좁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스테가 카라를 부른 이유는 자기도 뭔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너가 이 책을 이제 완성을 시켜다오. 이제 이렇게 해서 카라를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밀 화가들 사이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애니시테도 이제 죽음을 예감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화풍이 문제인데요. 그냥 뭐 서양 화풍 좀 받아들이는 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자신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 내적 갈등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화가들끼리 이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첫 번째 죽음은 이제 아예 죽은 자의 목소리로 시작을 했고요. 이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 예감했던 애니시테의 죽음인데요. 이 장에는 아예 살인자의 목소리로 나옵니다. 이 챕터의 이름은 뭐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거고요. 살인자의 목소리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살인하는 순간에 이제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 예술에 관한, 종교에 관한 그 생각을.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스만 장인들이, 세밀 화가들이 이제 쭉 고수해 왔던 그 이슬람 화풍은 그림을 그리되 인간의 눈높이로 보는 게 아니라 신의 눈으로 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사물하고는, 그러니까 실제랑은 좀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예전에 장인의 화풍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자기들의 종교에도 맞고, 그렇게 교육도 쭉 받아왔고, 그래서 종교와 또 지금까지 자기들이 배웠던 화풍에 어긋나지 않는 그림이었는데, 이 서양에서 들어온 화풍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을 보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초상화인데요. 누군가의 초상화를 딱 봤을 때, 이거 누구잖아? 그래서 바로 알 수 있는 거. 그게 서양 화풍이라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불경한 일이라는 거. 그렇게 여겨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종교에 위배되는, 종교적인 신념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대로 보고 똑같이 그릴 수 있지? 그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 화풍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초상화랑 원근법인데요. 이제 원근법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는 것, 그게 굉장히 불경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받아들이면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화가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술탄이 만들라고 한 비밀스러운 책이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담을 했던 화가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런 그림 그리면 안 되지 않아? 아무리 술탄이 하라고 했어도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 이제 우리 화가들도, 우리 세밀 화가들도 옛날 장인의 것을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거 하지 말고 우리만의 스타일을 좀 가지자. 그러면 왜 안 돼? 나 너무 그러고 싶은데. 이런 화가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부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고, 또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바깥에는, 주변에는 그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코란에 위배되는 것이다 해서 아주 지금씩 뭐죠? 뭐 극단적인 그런 종교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팔을 이루어서 막 좀 불경하다 싶은 그런 사람들을 다 막 패고 다니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세밀화가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스타일을 가지면 안 되나? 아니면 우리 화가들이 아예 없어지나? 막 그런 정체성 혼란 같은 거를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라가 나중에는 술탄의 명령을 받고 그 엘레강스와 애니스테를 죽인 살인자를 찾아내라는 이제 명령을 받고 찾아내려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카라와 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지금의 장인 세밀 화가들을 어릴 때부터 길러냈던 그 오스만이라는 술탄의 화원장이 있습니다. 오스만 화원장과 카라가 이제 같이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오스만 화원장은 그 화가들이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의 이 부분은 누가 그렸군. 이 부분은 누가 그렸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건 해결해 가려고 하면서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느냐면 특이한 말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에 본 적 없는 말을 이렇게 그린 이 사람이 누굴까? 이걸 밝혀내면 범인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추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의자인, 그러니까 엘레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남은 세밀화가 3명, 올리브, 나비, 황새, 이 3명에게 이제 술탄의 명으로 말을 한 마리씩, 멋진 말을 그려라 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는데요. 그래서 각각 멋진 말을 한 마리씩 그려요. 그리고 이제 그 챕터의 이제 제목은 나를 올리브라 부른다. 나를 나비라 부른다. 나를 황새라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 3명의 세밀 화가들이 자기 목소리로 들려주면서 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챕터의 마지막 줄이 힌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줄에
나는 올리브라 부른다 해서 올리브라는 장인의 그 장인이 말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줄에 뭐라고 하느냐면 멋진 말 그림을 그릴 때 나는 바로 그 말이 된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비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줄에 멋진 말 그림을 그릴 때 나는 멋진 말 그림을 그렸던 위대한 옛 대가가 된다. 그 다음에 황새라는 이 화가가 한 말입니다. 멋진 말 그림을 그릴 때에만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네, 범인은 이 세 사람 중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이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겠지만 책을 읽고 나면 그래도 이게 힌트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알고 읽은 건 아니지만 역사 소설이면서 추리 소설이고 또 종교가 물론 여기는 예술이 그림이라는 예술이 더 들어있긴 하지만 종교가 들어있어서 움베르토 에코 네, 움베르토 에코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났지?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 같은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 책도 재밌는데 그 읽어 나갈 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전체로 봤을 땐 되게 뭔가 멋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도 그랬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낯선 그런 오스만 제국의 문화라던가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성적인 것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낯설지만 이런 그러니까 문명과 문명이 이제 충돌하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주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이제 읽어가면서 조금 더 안목이 넓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내 이름은 빨강, 왜 빨강일까 이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책 읽을 때마다 자꾸 빨간 물감이 나오는 부분을 되게 유의해서 읽기도 했거든요. 근데 빨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시고 빨강에 대해서 내 생각이 이렇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네, 오늘은 제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